2차 모의고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봅시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구석기 후기에는 창의 기능을 하는 승배찌르기를 사용했다. 여기서는 후기 구석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창의 기능을 한다. 맞는 설명이고, 자, 구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했다. 불과 언어 사용도 구석기 시대 맞죠. 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서 덧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등을 사용했다. 자, 덧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그리고 눌러찍기문 토기를 사용했죠. 눌러찍기문 토기. 그리고 나서 신석기 후기부터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죠. 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경이 더욱 발전했다. 청동제 농기구는 없었죠. 자, 청동기에는 청동기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석기를 사용했는데 대체적으로 반달돌칼이죠. 반달돌칼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여기 할 때마다 새로워.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다음은 신라 왕후 변천의 과정이다. 가시기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차차웅. 차차웅은 남해 제사장이란 뜻이고 남해왕부터 사용했고 남해 차차웅. 그리고 유리 이사금부터 흘해 왕까지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요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사금은 연장자, 연맹장 이런 뜻이고, 자, 그러면 간은 뭐냐? 간은 마립간이 되겠죠.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는 내물왕에서부터 지증왕까지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지증은 초까지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17대 내물왕에서부터 22대 지증왕부터,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는 이제 지증왕부터 사용하게 된 거죠. 지증왕부터. 한 시기로 하면은 6세기 초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세기 초 정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17대에서 22대까지니까 뭐 이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우상국을 복속했다. 우상국 복속은 지증왕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증왕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왕의 이름을 왕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업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증왕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국 복속은 지증왕 시기 중에서도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되자마자 왕부터.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시기로 하면은 요 시기가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은 뭐 당연히 진흥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정도 되죠. 562년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시장을 가설했다. 시장 가설은 그럼 누구예요? 소지 마립간이죠. 소지왕. 소지 마립간. 소지 마립간은 21대 왕이에요. 그래서 지증왕보다 당연히 전이고, 자, 그 다음에 시기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세기 말쯤 돼요. 490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소지왕은 당연히 들어가고, 자, 왕위의 부자세습제가 확립되었다. 어느 왕? 이거 눌지왕. 눌지는 19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맞죠. 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자, 요 뇌물에서 지증 사이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면 되냐면 뇌물,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눌지, 소지 요 정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 지금 요 시기 사이에 요 정도 들어가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찾으면 되겠죠? 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오늘은 요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서 2개 더 풀어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시험은
제가 지난번에 난이도가 조금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어려웠나요? 다들 이제 어려운지 쉬운지 이제 감도 없지. 그냥 다 시험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풀고 그런 거지. 이제 약간 그게 좀 무뎌진 시기가 되긴 됐어요. 시험이 워낙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너무 텀이 길어가지고 원래는 거의 6월 초에 시험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좀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선 있고 지선이 이렇게 바로 있는 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 한 달 뒤에 지선이 있는 거는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선거에 대한 감각도 없죠.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지. 관심이 없지 않아? 대선이 얼마 전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는 좀.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온 거지. 그래서 시험도 늦춰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자 3번 봅시다. 다음 자료가 밑줄친 자료의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 왕 26년 왕 26년 고구려 왕 평성이 예와 공모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신라의 사실을 보는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서 갑병 3천여 거느리고 떠나게 했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해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벌여 크게 이겼다.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이 제시문만 보고는 어느 왕인지 알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료 좀 익숙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왕에 대한 사료 중에서 좀 낯선 사료? 네, 일부러 그거를 한번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 왕이니까 알아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왕은 누구냐? 지금 신라와 동맹을 체결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신라 동맹을 체결했다라고 나오면 한 3번 정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낮의 동맹인 거죠. 낮의 동맹 한 3번 정도 언급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장소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나서 그때 그래서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낮의 동맹 433년에 있던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동맹이 있을 수 있죠. 소지왕과 동서왕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또 한 번의 낮의 동맹은 뭘 말하는 거냐 나머지 한 번은 그거는 신라 진흥왕하고 백제 성왕 사이의 동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맹을 이제 낮의 동맹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또는 뭐 낮의 동맹, 뭐 몇 차 동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맹이 3번 정도 언급될 수 있는데 결혼 동맹은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낯선 사료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동맹은 어느 왕이냐? 바로 성왕을 말하는 거예요. 백제 성왕. 그리고 고구려왕 평성은 누구를 말하냐면 양원왕을 말하는데 우리가 평원왕, 양원왕 이런 왕 별로 안 하잖아요. 그쵸? 별로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안 했지. 왜냐하면 그냥 고구려 6세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고구려 6세기 때 왕이고 고구려 6세기 때 왕이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양원왕이라고 하는 왕이고 별로 의미는 없지만 자 그래서 성왕과 신라의 뭐 진흥왕쯤이 되겠죠. 동맹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낮에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했구나. 고구려를 견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기로 하면은 한 요 시기쯤 돼요. 이제 요 전투가 54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6세기 전반쯤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찾으라는 거냐면 성왕을 찾으라는 거니까 성왕의 업적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육좌평제도를 개편해서 22관부로 정비했다. 자, 중앙에 22부, 지방에 5부 5방. 중앙은 22부, 지방은 5부 5방. 네, 요게 이제 성왕의 업적이죠. 요게 성왕. 자, 지방에 22 담노라는 특별행정구역을 두었다. 무령왕.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요거는 우리가 연도마저도 알고 있죠, 당연히. 자, 신라 소지왕과 결혼동맹을 맺고 고구려 남하를 저항했다. 요건 이제 동성왕.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연도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요 중에서는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제시문 한번 여러분 봐두라고 한번 문제로 내본 거예요. 조금 낯선 문제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요 사진 딱 보고 무령왕릉이구나.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의 구조도까지. 자, 그러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벽돌 무덤이고, 그 다음에 피장자를 알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무령왕릉 지석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묘지석이 발견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이고, 중국 남조 영향. 자, 그리고 벽화 없다고 했고, 그리고 4천여 점의 문화재가 출토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1971년에 출토했고,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니까 이게 어디냐면 공주 송산리 고분군이겠죠. 공주 송산리에 있죠. 자, 그럼 제시문 바로 가볼게요. 1번.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관이 발견되었다. 일본산 소나무로 만든 관이 발견되었다. 맞아요. 굉장히 글로벌하다. 일본에서 가져온 나무로 관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내부에 사신도와 일월도 벽화가 있다. 벽화는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럼 틀렸어. 자, 그러면 내부에 일월도와 사신도 벽화가 있다. 요거는 같은 벽돌 무덤이지만 벽화가 있는 송산리 6호분. 송산리 6호분은 벽돌 무덤이고 벽화 있다. 자, 요 송산리 9분 군에서 무덤이 7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벽화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송산리 고분군. 나머지 5개는 굴식돌방 무덤 아무 특징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벽돌 무덤 2개 있죠. 하나는 송산리 6호분, 하나는 무령왕릉. 근데 둘 중에서 벽화 있는 건 송산리 6호분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틀렸고, 묘지석을 통해서 피장자를 확인할 수 있다? 네, 누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지석을 통해서. 이 묘지석에는 또 도교의 사상이 또 담겨 있다는 거, 매직권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자, 건국 세력이 고구려 계열임을 알 수 있는 양식이다. 요거는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면은 서울 석촌동 고분. 서울 석촌동 고분. 제가 매일 이제 촬영을 하러 자주 가는 스튜디오가 서울 석촌 고분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가. 하지만 역만 가. 석촌 고분을 갈 일이 없어. 그래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질 않아. 역만 맨날 석촌, 여기 석촌 고분이 있었지 참. 그러면서 매번 석촌 고분 역만 갔다가 그냥 오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생각은 해. 아, 석촌 고분 내가 간지 한 2, 3년 됐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생각만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에 한번 어디 이제 촬영을 이제 어디 강의를 하러 가는 곳에 근처에 겸재 정선미술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두기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겸재 정선미술관을 꼭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혼자 이제 찾아서 겸재 정선미술관을 갔는데 네,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진품을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요즘 그런 미술관에 그냥 애들 와서 이제 체험학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데라서 좀 이제 의미는 없었지만 어쨌든 한번 찾아가 봤죠. 그래서 가끔 그 근처에 이제 제가 촬영을 가거나 하면 어디를 가거나 하면 그 근처에 뭐 가볼 만한 데가 있나? 그런 뭐 미술관이나 문화재 같은 거 보러 가긴 해요. 서울 석촌 고분. 자, 어쨌든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기역과 디귿이 옳은 거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령왕릉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5번 볼까요? 다음 주장한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단의 발현은 순리이므로 선하지 않음이고 칠정의 발은 이제 발현된다, 뭐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발은 이기를 겸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자, 사단은 순선하다는 거예요. 순선. 리는 순선하다고 했었으니까 완전 100% 착하다 이런 뜻이고, 하지만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선악이 섞여 있다. 그래서 리와 기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단은 리가 바람에 따라 기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람에 따라 리가 탄 것이다. 자, 일단 우리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사단과 칠정 나오면 그냥 우리는 누구구나? 이황이구나. 사단 칠정 나오면 그냥 이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 칠정의 논쟁을 물론 이황과 기대승만 한 건 아니에요. 사단 칠정에 대해서 제시는 여러 학자들이 했지만
하지만 그냥 우리는 제시문에 사단 칠정 나오면 그냥 기다승과의 논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하고 기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리는 순선, 100% 착함. 하지만 기는 선악이 섞여 있어. 그래서 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이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황에 관한 거를 골라라. 그래서 이황의 이제 이기 호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단 7장 나왔으니까 그냥 뭐 이황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리통기국론을 주장하였다.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그래서 리의 보편성과 기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는 이통기국론 그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이 이론의 뭐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통기국론 나오면 이황이구나. 사단칠정 나오면 이이구나. 바뀌었죠. 지금 제가 바꿔서 말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이론의 이제 어떤 그 명칭만 기억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성학 10도. 10도는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그림 10개로 설명해서 왕한테 바친 책이죠. 그래서 그때 10대 후반에 17 정도의 선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선조한테 훌륭한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책을 써서 바친 거예요. 그게 바로 성학 10도. 10도는 이황.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알죠? 성리학을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으니까 너 혼자 공부할 수 있지. 혼자 있을 때도 이 책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왕 될 수 있어. 스스로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제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회경장론에서 경장은 개혁이라고 했고 개혁을 강조한 거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조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고려시대 전시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여기에서 이제 모두 고르면 되죠. 요 안에서 모두 골라보자. 자, 봅시다. 민전은 전시가 체제에 따라 백성들에게 지급된 토지이다. 자, 민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개인의 사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 땅, 개인 땅. 자, 그럼 이거는 나라에서 나눠준 거 아니면 그냥 내 거? 그냥 원래 내 거. 조상한테 물려받았든 어쨌든 간에 샀든 간에 어쨌든 그냥 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시가 체제에 따라서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하냐? 아니죠. 전시가라는 걸 누가 받는 거야? 문무, 관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체제에 따라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가 없어. 그런 적은 없어. 백성한테 토지를 준다? 그럼 무조건 뭐 정전 정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지. 고려나 조선에서 백성에게 토지를 막 나눠준다고? 없어. 그런 건 없어. 전시가 체제는 관료들.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자, 별사전은 준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하다. 요거는 과전법에서의 별사전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별사전이라고 하는 건 전시과 체제에서, 즉 전시과라는 건 고려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려에서는 승려나 풍수지리업자,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과전법 체제에서는 준공신. 자, 그러니까 고려시대 별사전은 승려나 풍수지리업자에게 주는 거고 조선시대 별사전은 준공신에게 줘서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준공신에게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고려가 아니고 틀렸죠. 그러니까 자, 외역전과 군인전. 자, 외역전이라는 건 향미. 군인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앙군, 직업군인. 중앙군은 자, 직역이 세습돼서 토지가 세습된다? 맞아요. 자, 직역이 세습되면서 토지가 세습된다? 맞다. 고려시대 전시가 맞아요. 자, 토지제도의 정비로 점차 과별 전지와 시지의 금액이 감소했다? 점차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맞아요. 자, 문종 때 한회가가 소멸되었고 현물 녹봉이 지급되었다. 자, 문종 때는 무슨 전시과? 경정 전시과 한회가 소멸 맞. 자, 그 다음에 이때 녹봉제가 실시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 맞다. 그러면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요 지문에 작가가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에는 시험에 오우가가 나왔었어요. 작년 국가직이었나 지방직이었나? 오우가라고 하는 시가 제시가 되고 이 작가의 붕당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요거 이제 실은 글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형식은 좀 비슷한 그런 문제예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에 맞디시니 어와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쉽게 말하면 여기선 지금 왕의 성은이 만극하다, 땡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우리가 관동별고만 보더라도 누군지 알잖아요. 알지? 그치? 정철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이런 글들은 우리가 가사문학이라고 하고 이런 가사문학에서 특히 이 정철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 이 이제 여러분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원도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원주로 지나가면서 이제 관광을 하면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경치도 아름답고 하니까 왕한테 이제 감사하다, 만극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내고 하는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인데 그러면은 정철은 붕당으로 하면 뭐예요? 서인 정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서인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럼 서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조가 사망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실권을 장악한 거는 북인, 광해군은 북인 정권. 자, 그 다음에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다툰 김효원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다. 김효원은 동인, 아이고 서인이라고 썼네. 동인이죠. 자, 반정을 주도하여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로 옹립했다. 인조 반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서인. 정열입의 모반 사건에 연루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각해왔다. 자, 정열입의 모반 사건은 정열입이 동인이었어요, 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인이었지. 근데 동인으로 바꿨을 때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인이 일으킨 사건이고, 자, 그럼 동인이 일으켰기 때문에 실각한 건 누구? 동인이겠지. 동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서인을 말했으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관동별곡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 서인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명왕의 이름 변하시는 역사 여러 사람 눈에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창국의 신적이라 이를 서술해 두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무로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동명왕 나왔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규보가 쓴 거겠죠? 1193년쯤이니까 무신집권기? 네, 요 시기니까 무신집권기겠죠.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의민 집권기인데 그런 건 이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무신집권기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거는 동명왕 편이니까 고구려의 주몽 동명왕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이규보의 전집에 실려있죠. 그 전집 이름이 동국이상국집이에요. 동국이상국집에 실려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시를 지어서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서사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동명왕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죠. 제시문 볼게요. 자 본기 지표 열전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본기 세가 지표 열전인데 여기 세가가 빠져있고 본기 지표 열전이라는 건 삼국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삼국사기, 인종, 김부식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기전체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죠. 자 동국이상국집에 전하고 있다? 맞아요. 이 책이 이규보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설명. 자 불교적 신의사관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삼국유사. 충렬왕 때 1년이 불교적 신의사관에 의해서 썼다. 그 다음에 기사본말차다.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건 이제 뭐 여러분 해설지에 나온 것처럼 뭐 제왕연대력.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 그래서 뭐 동명왕편이야.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고려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몽골은 고려를 방문했던 몽골 사신, 저고여겠죠?
귀국하는 길에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쳐들어왔죠.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가로 옮기고 가는 강화가 되겠죠.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했다. 몽골의 침입으로 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피난 간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피난을 갔을 때가 언제냐? 최우 집권기 때 피난을 갔고 이것 때문에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볼게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침입한 곳이다.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 그건 평양이겠지. 그런데 미국이 침입했다라고 했으니까 강화. 그래서 어제 연에 격퇴가 있었고요. 맞죠? 자, 삼별초가 몽골에 항전하는 마지막 근거지였다. 자, 제.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항전지라고 했으니까 제주도를 말하는 거죠. 자,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했다. 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전령도라는 섬이 있죠. 전령도가 지금 부산의 영도예요. 부산 쪽이죠. 그래서 전령도. 청해진 유적이 남아있다. 청해진은 완도. 완도의 청해진. 그래서 틀렸죠. 자, 이 중에서는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 지역에 관한 문제였고요. 자, 10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현과 종로 7패는 도성의 3대 시장이라네. 자, 여기에서 이현과 7패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 밑에 볼 필요도 없지. 조선 후기죠. 이현과 7패라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다? 무조건 조선 후기고. 자, 온갖 수공업자 다 모여 사람들은 분주한데 많은 화물이 값을 다투며 수레가 줄을 이었네. 봉성의 털모자, 연경의 비단, 실함경도, 마포, 한산의 모시, 쌀콩, 기장, 조, 피, 보리 등등. 자, 그래서 여긴 지금 이게 빠졌네? 박제가의 한양 성시 전도가 중에서 여기는 빠졌는데 한양 성시 전도가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한성의 분위기 활기찬 이런 내용을 나타낸 글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냐? 조선 후기고 이 조선 후기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지방 장시들은 보부상들에 의해서 유통망이 상호 연계되어 갔다. 자, 장시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면서 보부상들이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어 갔다. 조선 후기 맞죠? 공인들의 일부는 도고로 성장했다. 도고가 뭐예요? 독점적 도매 상인을 말하는 거고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상인이니까 대기업. 자, 그래서 공인이거나 사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고로 성장을 하게 되죠. 맞아요. 이것도 맞는 설명. 자, 포구에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였다. 자,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동했던 포구 상업이 활발했던 거 조선 후기.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새롭게 성장한 사상으로는 내상과 경강상인이 있다. 자, 내상은 동래상인을 말하는 거고 경강상인은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하는데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던 상인으로는 송상과 만상이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상 중에서도 주로 중국과 무역을 담당하는 상인은 만상, 그리고 일본과 무역을 담당하는 건 내상, 중간에 중개무역을 하는 건 송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상과 경강상인이 아니다. 여기서 틀린 거죠. 자,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각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지금 왕들이 한번 쫙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서 인조 반정이 일어났으니까 인조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시기, 그리고 경신왕국이면 어느 왕이에요? 숙종. 그러니까 요 시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일단 인조 들어가죠. 인조 다음 왕이 효종이죠. 그 다음에 현종이 들어가죠. 그리고 숙종이 즉위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숙종 즉위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가 사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경신왕국은 숙종이라고 했고 경신왕국은 숙종 앞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또 숙종이 또 잔뜩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인자의 나는 영조 때 있었죠. 영조 초기에 있었으니까 숙종과 그 다음에 경종과 영조 즉위까지 들어가야겠지. 영조 즉위까지 들어가면 돼요. 요렇게는 이제 요렇게 나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유박해는 언제예요?
순조. 그쵸. 순조니까 그러면 요 시기에 영조의 집권기가 올해였으니까 오고 그 다음에 정조가 오고 그리고 순조가 즉위하는 데까지 와야 되겠죠. 순조도 한 34년 정도 재위를 했으니까 요 시기가 돼야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유박해 성산대원군 집권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 순원철 3대 60여 년 세도 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어느 왕이 들어갈 건지를 한번 쭉 봐두시면 문제를 풀기 좀 쉽겠지? 자, 그럼 제시문.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빈번하게 사사가 발생했다. 자, 빈번하게 사사가 발생했다는 건 상대 분당을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분당을 이렇게 죽이고 뭐 이렇게 이제 사사가 일어나고 분당이 계속 바뀌고 하는 걸 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국 정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환국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어디가 되겠습니까? 주로 이제 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나 시기라고 해야 되겠고, 자, 연인군의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의 사대신이 축출됐다. 요 연인군의 대리청정 문제로 노론이 축출된 거는 신임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임사화면은 경종이고, 경종이면 언제? 나가 맞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3사 관원 임명권과 자창권이 폐지되었다. 언제? 영조 때 폐지됐지. 그러면은 영조 때니까 요 이인저의 난이라는 건 영조 즉위 바로 직후를 말하는 거니까 영조의 재위 기간은 대체적으로 다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 시기 맞네.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이품 이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했다. 자, 정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시대구나? 세도정치 시기구나. 무조건. 아하, 그러면 라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건 환국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나 시기가 주로 환국이 이루어진 시기죠. 정답은 1번. 자, 12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서거하자 그의 장래일을 기해서 만세 시위가 있었죠. 요 만세 시위는 60만세 운동. 자,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학생들이 주도하다가 사회주의 계열이 발각되고 학생이 주로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주로 주도하게 되죠. 자, 그럼 1번 신간회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부터 있었어요. 이거 26년이니까 신간회가 지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신간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광주에서 한일 간의 충돌로 시작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있었고, 자,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학생단체 등이 계획했다. 자, 여기서 천도교가 왜 들어가냐면 천도교는 사회주의 계열을 지원하고 있었고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이 발각돼 버리는 바람에 결국 주도한 건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자, 일본 도쿄 유학생들은 조선청년 독립단을 창설에 참여했다. 조선청년 독립당 최팔룡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단체고 여기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3.1운동 전에.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자, 이 중에서 맞는 걸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13번 볼게요. 다음 연설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민족 해방의 날은 왔습니다. 이제 15일 엔도 정부총감이 날을 불러가지고 과거 두 민족이 합하였던 것이 조선에 잘못됐던가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오늘날 나누는 때에 서로 좋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오해로 피를 흘리고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민중을 지도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자, 지금 나라가 일본이 지금 패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방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해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총독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통치권을 이양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통치권을 이양받고 건국준비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통치권을 이양받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건국준비 활동을 이어갔던 이 사람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여운형이에요. 자, 여운형 하면은 조선 건국동맹, 그리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45년 8월에 자, 그리고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인민공화국은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죠. 자,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이라는 걸 또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 해방 전국에서, 해방 직후에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독립촉성중앙위원회도 있고, 한국독립당도 있고, 한국민주당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운형이 만든 당은 조선인민당. 자,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 네, 좌우합작위원회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주도했던 인물이 여운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운형은 또 우리 일제시대 때는 어디서 봤냐면 임시정부에서 참여하고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였었다라는 것도 기억나죠. 자, 그러면 제10은 자, 남조선 신민당을 창당했다. 남조선 신민당은 백남훈. 사회경제사학 할 때 그 백남훈. 이 사람 사회주의 계열이니까 백남훈이죠.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자, 독촉. 이승만. 독촉은 이승만. 단독선거에 반대해서 남북협상을 전개했다. 남북협상을 전개했던 김구, 김규식.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쵸? 건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여운형은 뭐 여러분 시험 잘 나오는 개념이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지금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다 중요하죠. 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임진왜란 당시의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뭐 워낙 자주 보는 우리 그런 유형들이고 조금씩 전투를 지금 달리 하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잘 못 접해본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제시하면서 요것도 있다. 한번 기억해봐라. 이런 의미라고 보실 수 있죠. 자, 1번 봅시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을 거두었다. 거북선 없이 판옥선만을 가지고 첫 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1592년 5월이죠. 자, 진주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었다. 자, 진주와 관련돼서는 진주대첩은 2개 있어요. 하나는 1차 진주대첩, 2차 진주대첩. 뭐 진주혈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진주성이 함락됐다고 했잖아요. 1차에서는 승리를 거둬요. 진주성이 함락이 안 됐어. 김시민은 전사했지만 성은 함락이 안 됐다. 지켰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이 함락됐다고 했죠. 그러면 2차를 말하는 거예요. 2차 진주대첩 또는 진주혈전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김천일, 의병장 김천일이 싸웠죠. 하지만 전사했지. 자, 그래서 2차 진주대첩을 말하는 거고요. 2차 진주대첩. 자, 이거는 1593년 6월에. 1593년 6월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휴전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할 때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진주를 거쳐서 부산 쪽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경상도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제 모여서 일본들이 부산으로 합류하는 그런 시기에 굳이 안 지나가도 되는 진주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상을 저지르게 된 거여서 거의 뭐 전멸이라고 봐야 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군인들은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병이든 관군이든 이제 군인들은 다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는 민간인들까지 학살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처절한 복수를 당한 거예요. 그 전에 1차 때 우리가 이겼던 거에 대한 처절한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승전 파티? 뭐 굳이 얘기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졌다고 하죠. 촉성로에서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지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뭐 매번 나오는 거죠. 행주산성 1593년 2월에. 자,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직선에서 북상하는 왜군을 격퇴했다. 자, 칠천량 해전 알죠? 칠천량 해전이 1597년 7월에, 아니 1597년 7월. 근데 칠천량 해전에서 지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졌죠. 그때 다시 일본이 북상하면서 충청도 지역으로 진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막아낸 거예요. 그게 직산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유재란에서 칠천량 해전에 지고 나서 육지로 진출한 거는 직산 전투에서 막고 바다에서는 명량에서 막고, 그래서 명량과 직산 전투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명량대첩이 같은 시기라고 했으니까
1597년 9월. 1597년 9월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유재란에서 대표적인 육전 말하자면 육지에서 이긴 거는 직산, 그리고 바다에서 이긴 거는 이제 명량이 같은 시기. 칠천량 해전이 7월, 직산과 명량이 9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기역부터 오겠죠? 기역, 그리고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5번 봅시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허생이 안성에서 밤, 대추, 귤 등 과일을 모두 사들였다. 그가 과일을 모두 맺어마자 온 나라가 감, 배, 이거 뭐냐? 잔치나, 여기 글자가 빠졌네?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과일값이 폭등하자 10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지금 이렇게 하면 감옥 가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감옥 간다. 큰일 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그 경제 뭐라고 해? 그 되게 긴 법에 저촉돼서 결국에는 감옥 가자. 자, 허생전이면은 박지원이겠죠? 그래서 박지원을 말하는 거고, 자, 박지원 이렇게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양반전, 뭐 허생전, 민홍전, 호질 이런 글들을 한문 소설들을 썼죠. 자, 그럼 박지원은 중상학파니까 중상학파 주장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일반민을 도덕실천의 주체로 인식했다.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고, 이거는 누구냐? 정제두. 양명학의 정제두. 토지개혁 방안으로 둔전론을 주장했다. 자, 우리가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또 뭐가 있어? 뭐 그런 거 다 들어봤는데, 둔전론? 서유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유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들은 대체적으로 18세기 실학자들이고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이고, 서유구, 최한기, 김정희,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은 19세기 실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서유구, 그러니까 한 세대 조금 뒤에, 조금 뒤에, 뒷부분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명 실학자의 조금 뒷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유구라는 건 둔전론. 그래서 토지를 가진 지주가 소작농들, 백성, 토지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둔전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서유구. 임원경제제 할 때 그 서유구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선박과 수레 이용, 이런 이제 유통이나 화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박지원이죠. 그래서 3번이 박지원. 자, 성인 남자에게 이결의 토지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토지를 똑같이 나눠줘라. 성인 남자에게 균등하게. 균전론. 자, 그런데 이건 누구의 균전론? 홍대용의 균전론. 균전론 2개잖아요. 유영원도 있고 홍대용도 있고, 여기서는 홍대용의 균전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16번. 자,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일본의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항쟁을 전개하였다. 외교권 박탈이니까 을사조약이고, 을사조약에 대한 을사의병을 말하는 거죠. 자, 존왕 양의를 내세우며 지방관으로 습격해서 단발을 강요하는 친일수령 등을 처단했다. 자, 단발령에 반발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을미의병. 자, 유생, 관군, 군인, 농민, 광부 등 각계각층을 포함해서 전력이 향상된 의병은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였다. 자, 여기에서는 군인이 합류했다는 게 좀 특이하고, 직접 전투를 벌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의병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미의병이죠.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한 정미의병. 연도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신돌석을 비롯한 평미 출신 의병장이 나타나 활동했다.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 평민 출신. 이거 맞네? 맞는 거죠? 이거 맞는 설명이었네. 자, 최익현이 참여했다가 쓰시마 섬에서 순국한 게 이게 을사지.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되죠. 자, 서울진공작전을 위한 의병 연합전선이 정성되었다.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진공작전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정미.
자, 그 다음에 나, 가, 다 순이다. 나, 가, 다 순이다. 맞네요.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다음 역사적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자,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이죠. 네, 한번 쭉 볼까요? 황룡촌 전투. 자, 장성 황룡촌 전투는 1894년 4월 23일.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분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전주 화약은 1894년 5월 8일이고요. 우금치 전투는 2차 분기에 해당하죠. 1894년 11월. 교정청이라는 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혁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국기무처보다 먼저 설치됐죠. 그래서 1894년 6월. 그리고 군국기무처, 여러분 해설지에는 7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7월부터 1차 가부 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고 정확히 군국기무처가 생긴 건 1894년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 가부 개혁이 이렇게 써볼게요. 1차 가부 개혁이 시작됐으니까.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제일 먼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디귿. 요 순서대로네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디귿. 정답은 2번.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과정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18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발생한 항일무장운동으로 무장투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는 연도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도를 알면 그 사이에 들어갈 건 찾으면 되죠. 일제하 최대 합법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되어 저합작을 이끌었다.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는 1927년에 생겼고요. 자, 조윤재 이병도를 중심으로 실증사학을 표방해서 진단학회가 결성되었다. 진단학회는 1934년이에요. 그러니까 27년에서 34년 사이에. 자, 그럼 1번 조국광복회를 중심으로 보천보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다. 자, 조국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는 동북 항일 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한 단체고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건 1937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틀린 설명이고요. 자, 한국광복군이 미얀마, 인도 등지에 영국군과 연합하여 활약한 시기는 1943년. 그래서 나 이후가 되겠죠. 자, 조선의용군이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를 이끌었다. 자,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건 조선의용대에서 이제 화북지방으로 갈라져 나간 군대를 말하는 거고 호가장 전투라고 해서 중국의 공산군과 연합한 전투고요. 1941년이에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에서 일만 연합군을 격파했다. 자,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 사이에 쌍사대동 말하는 거죠. 특히 쌍성보 전투는 1932년에 있었고, 자, 그러므로 27년과 34년 사이에 딱 들어가겠죠. 정답은 4번. 자, 19번 볼게요. 다음 법령이 제정된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소학교는 국민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총량한 한국 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 과목은 수신, 국어, 산수, 국사, 지리,理과, 직업, 도화, 소공, 창가, 체조이다. 자, 맨 마지막 문장이 사실 핵심이죠. 조선어는 수의 과목으로 한다. 수의 과목은 선택 과목. 자,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한다는 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거는 제3차 조선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이고요. 자,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38년.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가까운 연도를 골라라. 1번. 제만 한인 단속 방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독립군 활동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게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스야랑 그 다음에 장쩌린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만주. 자, 그러면 장쩌린이랑 미스야 사이에 협정이 체결됐다 뭐라 그래요? 이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말이 길어서 그렇지
사실은 만주 그러면 이거 미시야라고 썼네. 미스야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미스야 협정은 언제? 1925년이죠.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조선 청년 독립단? 이게 28 독립선언이에요. 네, 28 독립선언. 조선 청년 독립단 도쿄에서 최팔룡이 주도했던 1919년이겠죠. 28 독립선언이면. 자, 그 다음에 일제는 한글 연구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 자,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에 있었거든요. 자, 조선민족혁명당은 민족연합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과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된 거는 37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군대를 만든 게 조선의용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5년, 19년, 42년, 37년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시기는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20번 봅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이죠.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개헌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탄압을 하고 막 버스를 납치하고 막 난리 났었죠. 부산에서. 여기는 지금 부산이에요. 자, 임시 수도 부산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언제? 52년. 이게 바로 발췌 개헌이에요. 자, 1차 개헌 또는 발췌 개헌. 발췌 개헌은 1952년이고 발췌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자, 직선제와 양원제가 같이 들어있으면 발췌 개헌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한 결과 제적 인원 203명의 4분의 2에 못 미치는 135명이 찬성했으나 4.4.5입이라는 논리를 펴서 억지로 개헌안을 통과시킨 개헌은 4.4.5입 개헌. 그쵸? 요거는 4.4.5입 개헌이고 4.4.5입 개헌은 1954년. 내용은 뭐 여러분 아시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폐지한다. 초대 대통령은 두 번만 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 네, 그거죠. 더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1952년에서 54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번, 여러 우익단체들이 모여서 자유당을 창당했다. 자유당이라는 당을 창당한 건 1951년. 자, 그래서 아니고, 자,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요렇게. 이거는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됐죠. 자, 6.25 전쟁에 대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협정은 언제? 53년 7월 27일. 자,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이거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3대 대통령 56년 선거에서 약 유효 득표 30% 정도를 얻게 되자 없애야겠다. 왜냐면 얘가 나중에 표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조봉암을 처형을 하게 돼요. 진보당 사건은 1958년이고 그 다음에 조봉암이 처형된 건 1959년. 처형이라고 했으니까 59년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52에서 54 사이니까 53.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아마 여러분이 다 풀어봤는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가 사실 어렵진 않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이제 제시문 같은 것들이 조금 낯선 제시문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한테 어렵게 생각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존 난이도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비슷하지. 자,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 정리를 한번 쭉 해봤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꼭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나눠드리도록 할게요.